자, 그러면 이제 딜리트 기능은 얼추 다들 하셨겠죠? 딜리트 기능부터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만들어 놓은 기능은 몇 개예요, 총? 기능이라고 할 만한 것 라이트 하나, 리스트 하나, 디테일 하나,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요 정도네요. 우리 지금 3개 정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다가 딜리트 기능을 추가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딜리트 기능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이 기존에 만들어 놨던 3가지 기능을 봤을 때 누구랑 제일 유사하죠? 디테일이랑 제일 유사하죠. 왜냐면 명령어 입력 받을 때 뒤에 숫자 입력 받는 것도 일치하고 있고,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도 여기서 이미 했었으니까. 그쵸? 실제로 우리가 명령어에다가 글 번호를 입력을 받아서 그 해당 글이 있으면 얘는 보여주는 거였고, 없으면 해당 글 없다. 딜리트는 있으면 지워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해당 글 없다 알려주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에서 디테일이랑 거의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얘는 보여주는 거고 얘는 지우는 거, 딱 그것만 다른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명령어가 다른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테일 기능을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명령어만 갈아 끼울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제 디테일 그대로 있는 거고, 이제 딜리트가 하나 추가가 된 건데, 이 딜리트 기능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있는 로직들, 여기서 불필요한 거는 빼고 필요한 거는 냅두면 우리가 코드 짤 때 훨씬 편하게 짤 수 있겠죠. 이미 해봤던 거고 또 타이핑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에 유사한 게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이거 cmdb치라고 하는 스트링 배열 하나 만들어서 명령어 입력받은 거 스플릿으로 쪼개는 이 과정, 딜리트에는 필요할까요? 네, 이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이 뒤에 입력받은 글 번호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 놓고 쓸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거 그대로 필요해요. 넘어갈 거고요. 지금 얘는 어때요? 왜 있었어요, 이거 디테일에서? 그쵸? 우리가 데이터가 실제로 지금 내가 입력한 글 번호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변수였죠. 그럼 일단 얘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일단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문, 이거 왜 있던 거예요? 그쵸? 게시글 들어있는 아티클스를 순회해서 내가 현재 입력한 글 번호랑 일치하는 게시글이 아티클스 안에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한 그거 로직이었죠. 그럼 얘도 딜리트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그냥 냅둘게요. 자, 그리고 이건 왜 있었어요? 그쵸? 있나 없나 체크해서 없으면 없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고, 근데 딜리트도 필요한 기능이죠. 이것도 내비두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실제로 있을 때 게시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있던 로직이죠. 출력문. 그럼 얘는 딜리트에서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그리고 딜리트는 실제로 게시물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현재 내가 입력한, 명령어에 입력한 글 번호를 다시 보여주면서 몇 번 글은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경우일 테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코드가, 그쵸? 없으면은 여기서 걸러질 거고, 걸러지면 컨티뉴 만나서 올라갈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거 뭐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거 냅두고 불필요한 거 다 지웠는데 이제 추가해줘야 될 거 뭐 있어요? 그쵸? 실제로 지우는 거, 그거 하나 남았죠? 우린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키워드를 드렸었죠. 자바
array list 요소 삭제, 이거 키워드 드렸었죠.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지식을 바탕으로 하셨을 거고, 이제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아마 검색을 통해 자료를 얻어서 하셨을 텐데, 어떤 글을 읽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고 조금이라도 잘 정돈되어 있다 라는 글 하나 골라서 따라 하면 돼요. 구글링의 베이스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피해야 되는 글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있을라나 여기? 한번 여러 개를 띄워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글링을 했을 때 이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볼 거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이제 진짜 자료 제공, 정보 제공을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개인이어도. 혹은 자기가 혼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노트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혼자 공부한 내용을 노트처럼 쓰는 분들의 글들은요, 일단 지금 단계에선 좀 피해주세요. 왜냐면 그 개념이 확실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지금 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인데, 잘못된 개념이 잘못 뿌리 박히면 그거 뒤집기 쉽지 않거든요. 나는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하나 접한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알고 가다가 나중에 그걸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리를 해가며 쌓아 나갈 텐데 좀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한 글이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찾아보시다 보면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뭐 오늘 공부했는데 이런 내용을 했고, 이런 내용에선 얘네들이 중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 그런 걸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아니긴 해요. 거기서도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개인이 공부한 거기 때문에 우리랑 좀 더 밀접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말고 좀 더 기본적인 개념들이 확립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그냥 일단 아무거나 보죠. 지금 뭐 특별한 거 없었으니까. 자, 일단 어레이 리스트에서 특정 값을 삭제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일단 뭐라고 하고 있어요? remove 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index라는 게 쓰여 있죠. 얘는 밑에 예시들도 나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이 remove 함수 안에 이 소괄호 자리에 인자로 인덱스 번호를 주면 해당 인덱스를 지워준다 라는 내용이었을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찾아보셨을 텐데 그리고 얘는 지금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값이죠. 그러면 얘는 이 인자로 값을 넣었을 때 해당 값이 들어있는 자리를 지워준다 라는 거였죠. 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얘는 왜 따로 분류를 시켜놨을까요? 우리가 지금 인덱스라고 하는 거랑 값이라고 하는 걸로 remove 안에 인자를 줘서 지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요소값이 숫자인 경우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자 자리에 remove라는 함수 안에 인자, 그 소괄호 안에 있는 인자 자리에 번호를 넣을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값으로 지우고 싶어요. 근데 그 값의 이름이 1이래요. 값이.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으면 얘는 인덱스로 인식할까요? 값으로 인식할까요? 이 내용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밑에 예시에 나온대요. 가서 보면은 요거 하고 결과를 보면 얘는 인덱스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면 요소값이 숫자인 경우에, 정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값을 직접 입력해서 지우는 거는 그냥 remove 함수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또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remove랑 유사한 remove if 이런 것도 있대요.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려도 뭐 하나를 찾기 위해서 글을 검색하면 그거랑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리무브를 찾았어 하고 그냥 바로 돌아가서 작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 찾은 거 보다가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은 우리가 자주 검색을 해보다 보면 어느샌가 머리에 남을 거라 금방금방 적응이 될 거예요. 실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건데, 사실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거든요. 특수한 케이스에 쓰는 경우들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중에 검색할 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공부할 때 지금 리무브 찾아보다가 이런 거를 있다라는 것만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때 이런 거 있지 않았나? 하면서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리무브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찾아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고 두 번쯤 읽어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이거 다 지식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지식을 많이 넓혀요. 저도 입사하고 초반에 이랬고요. 내장 함수 절대 못 외워요. 다 자바 안에 들어있는 내장 함수들을 우리가 진짜 다 외워놓고 머리에 있는 것만 꺼내서 개발을 하는 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인간의 범주를 벗어났어요. 너무 많고요. 상황 따라 조금씩 그 케이스가 달라지는 거. 지금 리무브만 봐도 인덱스로 지을 수도 있고 값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고 한다? 이건 진짜 그냥 불가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좀 정보들을 최대한 습득을 하시고 기억에 남겨놓는 거예요. 살짝만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나가지 않게. 그러면 나중에 이런 기능이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본인 걸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시려면 위키 같은 거에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초반에 이제 지식이 많이 펌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찾아볼 때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remove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찾았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delete 이 명령어 치고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값을 지워야 돼요. 어디에 있는 값을 지워야 돼요? articles에 들어있는 게시물 중에 내가 입력한 글 번호랑 여기서 찾아주는 일치한 글 번호가 있을 때 그 친구를 지워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덱스라는 거랑 값이라는 인자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얘는 일단 인덱스로 처리를 할 거예요. 값으로 처리해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값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인덱스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 치고 들어왔을 때 수행되는 로직이 이만큼, 이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인덱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 이미 우리는 인덱스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덱스를 심지어 활용도 하고 있어요. 순회하는 이곳에서 i라고 하는 변수가 0부터 사이즈 전까지 1씩 증가하면서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로 우리는 articles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와서 객체화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린 인덱스 번호를 이미 아는 거죠. 이거 활용하면 그냥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i라는 변수는 여기서밖에 못 쓰죠. 이 폼은 안에서밖에 못 쓰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지우는 걸 시도를 하셨을 거예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직접 articles에 remove 이거 돼요? 이거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i는 인덱스라고 했어요. 0부터
만약에 사이즈가 게시글이 4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사이즈가 4죠. 0부터 그러면 3까지 돌겠네요. 얘는 반복문이 1씩 증가하면서 0, 1, 2, 3 돌 거예요. 그쵸? 이 0, 1, 2,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티클스의 인덱스로 활용이 가능한 애들이고, 그쵸? 그 인덱스를 활용해서 지금 객체 반복문 돌 때 하나 넣어봤어요. 0번째 있는 거. 그리고 와서 아이디 비교했죠. 내가 입력한 명령어랑 같냐? 물어봤어요. 같대요. 그럼 이거 들어오겠죠. 여기서 지운대요.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빠져나갈 거고 상관없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만 놓고 실행시켜도 되겠네요. 게시물이 없는 경우는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이 found article은 지울 수가 없는 상태고, 그쵸? 이게 없으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게시물이 없다, 요거를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를 체크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거 그냥 두고 실행을 하면 잘 지워질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얘는 순회에서 찾는 로직이에요. 그쵸? 그럼 이 안에다가 진짜 지우는, 데이터를 실제로 건드리는 이 작업을 넣어놓는 게 과연 좋은가 라고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뺄 겁니다. 근데 바깥으로 빼면 당장 문제가 i라는 변수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i를 알 수 있는 곳은 여기고 i를 써야 되는 곳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i를 어떻게 써요? 맞죠? 저장을 하는 건데 지금 이 i 자체를 바깥에다 저장하면 되나요? 이건 좀 이상하죠? 이 i 자체가 바깥으로 빠지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빠지고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포문의 형태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그럼 이거 말고 우리가 found article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했던 것처럼 얘를 한번 담아 보는 거죠. found index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일단 -1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 found index가 실제로 일치하는 경우가 된다면 여기서 i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found index는 포문 안에서 만든 변수가 아니니까 포문 바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죠. 그걸 가지고 얘를 지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i를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얘 하나 볼게요. 얘는 왜 초기 값을 -1로 했을까요? 이제 이거 위에 거 보시면은 found article 만들었을 때 일단 널 넣어놨잖아요. 이거는 왜 널이 들어있던 거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없다를 표현하기 위한 거였죠. 데이터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널을 넣어놨던 거예요. 근데 널이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는 이건 객체니까. 그쵸? 우리가 사용자 정의 객체잖아요, 이거 아티클. 우리가 클래스 설계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거고, 얘네들은 객체들은 기본값이 널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본값 널로 주고 데이터 없다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int는 기본값이 뭐예요? 0이죠. int는 디폴트 값이 0이에요. 근데 얘를 0으로 안 하고 -1로 했어요. 이거 왜 이러죠? 그쵸? 우리가 결국 이 found index를 사용해서 알고 싶은 사실은 있냐 없냐, 있으면 인덱스 번호가 얘한테 들어가게, 없으면 없다를 나타내야 되는데 int 기본값인 0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걸 돌았을 때 0번째 데이터랑 일치를 해버리면 found index에는 0이 들어가 버려요. 그쵸?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0번 첫 번째 있는 1번 글은 못 지우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1로 놓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이고 음수 인덱스 번호는 없잖아요. 그쵸? 이 원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실제로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써도 어차피 없다의 의미라서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냥 밑에서 검증할 때 이걸로만 잘 맞춰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굳이예요, 굳이. 왜냐면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약간의 영향은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랑 얘랑 실제로 차지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 하드웨어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같을까요? 진짜 엄밀히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없기는 해요. 왜냐면 둘 다 인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든 얘를 넣든 둘 다 인트거든요. 인트는 4바이트라서 우리가 메모리에 할당을 받을 때 이 밑에 쪽에 변수는 밑에 생성이 되니까 밑에 쪽에 4바이트만큼 할당을 받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미 4바이트를 할당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영역 자체는 메모리로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값이 이게 들어있든 이게 들어있든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연산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메모리적인 부분은 차이가 별로 없지만 연산에서는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1을 비교하는 거랑 얘를 비교하는 건 속도 차이가 미세하게라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시언어나 자료구조 같은 거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인트는 그냥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인트는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범위가 대충 이래요. 인트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 이제 언사인드 해서 음수를 배제시킨다 하면은 42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롱 타입은 어때요? 롱이나 더블, 얘네들은 애초에 인트보다 크기가 커요.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인트는 4바이트라 그랬죠. 근데 더블 같은 건 8바이트거든요 애초에 바이트가 2배예요 그리고 실제 얘네를 담을 수 있는 대역 폭이 훨씬 커요, 얘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 다룰 때 실수형이어도 더블 잘 안 쓰죠. 일단 플롯으로 해놓고, 그쵸? 그리고 웬만하면 숫자 데이터는 인트로 다루죠. 그 이유가 그냥 정수 데이터도 사실 더블, 플롯 이런 걸로 다뤄도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냥 보여질 때 소수점이 있냐 없냐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연산이 살짝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건 있지만 그냥 단순히 정수 데이터를 다룰 때 크게 상관이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트를 쓰는 이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산 속도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메모리 할당 영역 4바이트 8바이트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연산 속도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걸 쓰지 않고 마이너스 1로 그냥, 이게 음수 중에 가장 첫 번째잖아요. 0 다음으로 바로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얘를 써준다. 보통 자바에서는 이제 리스트나 인덱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데이터 없음을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한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여담으로 파이썬은요 리스트 객체를 다룰 때 음수 인덱스를 써요. 그게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0번 인덱스 자리에 마이너스 1번 인덱스 이게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실제로 리스트에서 값 꺼내올 때 음수 인덱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언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혹여나 파이썬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할 예정인 분들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자바랑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 파이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로 데이터 없다를 판단할 수 없다란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지금 자바 하고 있으니까 자바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잘 지워지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게시글이 없을 테니까
자, 게시글 2개 생성을 했고요. 제가 3번 글을 먼저 해볼게요. 3번 글 지우겠다. 이런 뭐 나와야 돼요? 없습니다 나와야겠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2번 글 지우겠다. 2번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또 LN 빠졌네. 이건 이따가 추가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잘 지워졌나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잘 지워졌네요. 이제 더 이상 아티클스에는 존재하지 않게 됐죠. 그리고 1번 글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1번 글 잘 삭제됐다 나오고, 아티클 리스트 실제로 잘 지워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자, 이러고 나서 라이트를 한다면 몇 번 글이 써줘야 돼요? 3번 글이 써줘야 돼요. 이거 1번 글 써주면 안됩니다. 3번 글 생성까지 잘 되고 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ln 추가해주고, 엔트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끝? 넘어가면 될까요? 넘어가도 돼요. 근데 좀 눈에 밟히는 게 하나 있죠. 이거 우리가 디테일 했을 때랑 똑같은 원리. 디테일에선 그걸 안 했구나. 참. 뭔가 불필요한 게 있어요. 굳이 얘가 있어야 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딜리트 기능 안에 현재 found article 얘가 있는데, 지금 얘가 없으면 없는 경우 체크가 안 되죠. 그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found index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그쵸? 그럼 얘를 여기다 써주고 여기가 -1로 바뀐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잘라낼 거고, found index 일단 -1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들어와요. 여기서 한 번도 못 찾았대요. 일치하는 게 없었대요. 그럼 이걸 한 번도 못 한다라는 거죠. found article의 found index에 대한 값이 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ound index는 여전히 -1이겠네요. 그리고 얘를 만나죠. 그럼 여기서 한 번도 못 찾았으니까 없는 경우가 맞는데, 얘는 이때는 -1이 맞으니까 없다 보여주고 올라가면 되고, 그럼 실제로 있을 때 -1인데 여기서 바뀌었대요. 값이 i의 값으로. i가 0부터 몇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은 아니죠. 뭔가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브레이크 만나서. 그러면 -1 아니죠. 그럼 이거 안 하겠네요. 그리고 내려와서 지우고 지웠다 보여주고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불필요한 코드를 걸러내는 작업 같은 거는 코드를 짜면서 바로바로 안 해도 돼요.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지워도 되긴 하거든요. 그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진짜 필요 없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은 그때그때 지우는 편이고요. 아니면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일단 살려놔요. 그리고 실제로 기능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곳이 어딘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걸로 얘가 대체가 되는가. 대체가 된다면 걔는 불필요한 애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 작업을 좀 하는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의미에서 리팩토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코드를 좀 최적화하는 과정. 불필요한 변수가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에러가 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실행은 잘 될 거예요. 근데 불필요한 줄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어쨌든 컴퓨터는 그 줄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더 할 거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 요즘 현대 사회에서 하드웨어 성능이 딸려가지고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경우, 이거 고사양 게임 말고는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쓰던
윈도우 97, 뭐 XP 이런 걸 써도요 어차피 인터넷 웹서핑 다 되죠. 좀 느릴 뿐이지 다 돼요. 그거 막 크롬에서 뭐 검색하다가 튕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좀 느릴 뿐이지 그냥. 그겁니다. 문제는 없어요. 웬만한 요즘 하드웨어로는 웹사이트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하드웨어가 딸려서 튕겨버리는 일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자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램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영역을 실제로 다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이런 변수, 로직들 얘네들이 실제로 이 램 안에 저장이 되었다가 할당을 받아서 저장을 했다가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다시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건데 어느 정도는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최대한 깔끔하게 만드는 게 본인이 나중에 봤을 때에도 깔끔할 거고 유지보수를 하기도 편할 거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때도 훨씬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잘 지워가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커밋을 한번 하도록 하죠.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코드는 올라갔을 거고요. 활용해서 다음 내용 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날짜 부분 우리가 일단 알받고 넘어갔던 거 이거 처리하고 갈 건데요. 이거 다 하신 분 날짜 아직 못 하신 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날짜 부분 아직 처리 안 됐다. 하셨고. 시간 좀 드릴 거예요. 다 하신 분들은 다른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